우리나라 영어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수능 영어 시험의 독해 지문들을 한 지문 한 지문 AR 지수로 분석해 놓은 훌륭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2017년부터 가장 최근의 수능 시험이었던 2021년 자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R 지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18번 문제가 5.9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미국 학년으로 5학년에 9개월 차 정도 되는 학생이 볼 만한 지문이다라는 거고요. 6 그러면 이제 6학년 정도, grade 6죠. 10.9 그러면 이제 미국 학년으로 10학년이면 우리나라로는 고1이 됩니다. 미국 고등학교 1학년의 9개월 차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게 되겠고요. 좀 높은 걸로는 2019년에 이제 13.5가 있죠. 미국 학제로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있으니까 13학년이면 대학교 1학년에 5개월 차 정도의 독해 수준을 요구하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분석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놀랐던 게요. 이겁니다. 평균 레벨이 중학교 3학년에 걸쳐져 있어요. 이게 물론 수능위원장님들께서 결코 야 우리 이거 AR 지수로 한번 맞춰보아서 대략 비슷하게 나와야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석하지도 그렇게 회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AR을 보는 이 전문성 있는 자료 그리고 이 수능 만드시는 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나름의 어떤 평이함을 유지해 왔다라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능 지문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이걸 아실 거예요. 18번에서 한 23번까지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좌표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요. 18번에서 23번이면 무슨 지문인가요? 보통 주제문 지문이 되죠. 가장 적절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등급이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틀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8번, 19번은 그래도 20번은 듣기 끝나고 바로 세 문제는 웬만하면 안 틀리거든요. 확실히 난이도가 낮죠. 5학년 수준, 4학년 수준, 9학년 수준. 그리고 18번 문제를 가지고 쭉 한 5년 차를 보아도 그렇게 학년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3.9, 3학년 문제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22번쯤 되면 이제 10레벨까지, 13까지 학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2등급 정도이거나 1등급인데 실수한다 그러면 이제 요 원저리에서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24번부터 그리고 여기 한 28번 정도까지 제가 놔둬 볼게요. 여기가 이제 도표 나오는 구간이죠. 일반적으로 29번이 문법 문제이고 30번이 이제 29번이 어법상 어색한 거, 30번이 문맥상 어색한 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7, 28은 그 전에 도표 문제가 되죠. 도표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신에서도 별로 안 쳐주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학년이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과 문맥 문제들은 제법 어렵고요. 그리고 31번에서 34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빈칸 추론 문제이죠. 매년 수능을 분석할 때 킬러 문항은 꼭 여기에서 하나나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4번이죠. 34번 문제 11.3 미국 학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한 3개월 차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번이 꽤 어려운 걸로 나왔는데 웬만해서 실제 31번들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문 수준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에 단어 하나 빈칸 추론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35, 36, 37, 38 요 구간이 이제 순서 맞추기 35, 36이 이제 지문 한 문장 주고 그리고 ABC 순서 맞추기가 되고요. 37, 38이 이제 적절한 곳에 집어넣어라. 39가 어색한 거 구해보아라. 그리고 40번 문단을 이제 요약해 보아라. 요약에 들어갈 두 단어 고르는 거. 40번도 사실 웬만해서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 41에서 42, 43에서 45 수능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해서 이 뒷구간에서도 잘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보통 43, 4, 5는
답안 부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일수이지요. 여기 보시면 자 5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 이제 그나마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AR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까요? 우리가 영유 빡빡하게 다닌 애가 이제 G1 이제 뭐 미국 교과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G1 교과서가 그레이드 1 교과서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5학년 수준의 영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한 5학년 정도 수준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영어책 수준으로는 한 중3, 고1 정도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내신 영어 분석한 책도 고등학교 1, 2 정도면 미국 학교 교재로는 한 6학년에서 한 중2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갈 거 될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신의 시대가 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평가 문제, 수능 문제들을 풀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좋은 점수 받아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대학교 수준의 독해들이 끼어 있구나. 상당히 어렵구나. 정말 이 수능 독해 지문은 드라마틱하구나. 여기 보면 5학년에서 4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어렵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력평가나 수능 문제를 왜 공부합니까?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이 문제들이 변형 문제가 되어서 내신에 나오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지문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네들을 가지고 내신에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수준의 독해 지문들을 가지고 서술형을 만든다든지 또 조금 어려운 왜 단어 하나 밑줄이 아니라 한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한 절이나 한 문장이 아예 통째로 밑줄 그어져 있는 문법 문제들 있죠. 또 게다가 답이 2개인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면 충분히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거. 자, 지방의 학교들 중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학구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 말고 지방의 학교들 중에는 수능 시험이나 학력평가 시험이 평소에 교과서로 보는 시험들보다 훨씬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확실히 해주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교과서는 AR 지수로 봤을 때에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8학년, 잘 나오면 9학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대학교 1학년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도 나오고 그것도 미국 학년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왜 지방 아이들이 이 시험을 치게 되면 수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냐에 대한 합리적인 이런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접하게 되신 부모님들 그리고 중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많이 읽고 어휘량을 넓혀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설지를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AR 지수가 렉셀과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학년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학년의 교양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수능 지문을 풀어보고 그 수능 지문의 해설지를 읽었을 때 완벽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능 지문들은 또는 학력평가 지문들은 고등학생의 교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말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일지라도 그런 말들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행이 되어 있어서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를 풀기 시작하였다. 또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3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해설지 정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를 한글로도 영어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쌓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AR 지수로 볼 수 있는 것, 대학생의 이런 교양 지식과 어휘 지식을 요구하는 게 수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접하신 초등학생 부모님이시라면 일찍부터 이 AR 지수를 통해서 어떤 책 읽기를 조금 강조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벌써 뭐 13, 11 이런 숫자에 민감해지기보다는 수능 지문이 이만큼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어휘와 또 정확한 유추 그리고 읽을 때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과하면 아이가 읽는 재미를 잃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에 도달했거나 중학생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공부를 위한 읽기와 재미를 위한 읽기를 조금 분간하되 이런 시야를 확장하는 읽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교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교양을 일찍부터 챙기기 위해서는 영자신문, 테드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를 확장해 두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권장드립니다. 자, 흥미로운 자료 소개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고 아이들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